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종목 상담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02-315-2610, 013-3366-0110입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각 현재 거래소는 조금 더 빠졌네요. 8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0.07포인트.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장이 아직까지도 극적으로 좀 상승으로 치닫고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에서는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을 연결해서 수급으로 보는 시장 코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 또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겠고요. 자,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해서 4월 FOMC의 전망과 영향력 짚어보고 프랑스 대선에 의한 유로존의 향후 운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면 걱정이 덜하겠죠.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 매주 포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유럽 재정 위기 우려와 또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하단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4월 23일 월요일 오전장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8.67포인트 하락하면서 1965선까지 왔습니다. 또 1970선까지 무너지면서 1960선까지 왔는데요. 오늘 좀 추가적으로 그나마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외국인 1위도 사질 않습니다. 기관도 여기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113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232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497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500선 가까이 와줬는데요. 오늘 500선 돌파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기관이 연일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57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은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5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합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139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FOMC와 또 프랑스 대선 결과 또 BOJ 회의 등 굵직한 해외 이벤트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텐데요. 여기에 꾸준한 달러 매수와 또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그리고 북한 리스크까지 이래저래 좋지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후반에서 1140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누구까지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3%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고 완성차 업체도 좋지 않은데요. 기아차가 1.5%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1% 강보권에 머물고 있고 조선주, 현대중공업도 1.2%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주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졌나요?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1% 약보합권에 삼성생명 0.7%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와 다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1% 넘게 빠지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1.3% 강보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안랩 3.3% 상승하고 있고 CJENM도 3.1%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젠백스가 2.6% 빠지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2.3%, 포스코 ICT는 1.8%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1.2% 하락하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0.4%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름 값이 상승하면서 0.7% 강보합권에 LG이노텍은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 가져볼 화학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일 팔자 행진에 나섰던 기관이 화학업종에 대해서 소폭이나마 순매수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4% 반등하고 있고 호남석유, 금호석유도 각각 1.3%,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어닝 쇼크 제대로 맞고 있는 화학주인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큰 폭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주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장초반 매수세에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보합권에 머무면서 0.4%,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건설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수주 모멘텀도 없고 건설 경기는 살아날 실마리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현대건설이 1.8%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2.6% 하락하면서 대체적으로 건설주는 0.2%에서 2%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 주수 살펴보실 텐데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이었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지사 관련주들로 묶이면서 동반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언급한 GTX 해저터널 일자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의 경영진은 김지사의 서울대 선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라홀딩스가 성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 이어가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코라홀딩스는 라오스 유통망을 319개까지 늘리면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75% 상승하면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보시겠습니다. STX 반도체가 7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13%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는 7,090원입니다. 네, 오늘은 화학주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거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오잉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반등시의 주식 비중 축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소영들이 주도주 2회 종목은 현금화로 대응하자. 신용훈 연구원 바닥권 지지 기대. 최희용들이 기간 조정 지속으로 보수적 관점. 정영훈 연구원은요. 거래 대금의 감소,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연구는 IT 업종 갤럭시 S3 수혜로 IT 대형주 분할 매수하자. 박소영들이 갤럭시 S3 관련주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 최희용들이 은행 업종 저가 매수가 장기 보유. 그리고 정영훈 연구원은 솔로 음식료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이 어떻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제 유럽이랑 미국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야간 선물도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실제 본장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모멘텀 부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이미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모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실적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업황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요. 주도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타 다른 주들 또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반등 시에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등 시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IT 업종 갤럭시 S3 수혜로 IT 대형주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업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IT 쪽밖에 기댈 수가 없는 건 아무래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개선세가 가장 뚜렷한 업종이기 때문이고요. 그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갤럭시 S3 수혜주,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전기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1분기 시장 컨센서스가 800억 정도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 아무래도 성수기 시즌에 들어가면서 IT 쪽에서는 갤럭시 S3 주들 대부분이 조금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전기나 SDI는 중심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여타 다른 종목보다는 자동차나 IT와 같은 주도주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분할로 지지되는 가격대 1950, 1930, 1900 이렇게 나눠가면서 3번 정도로 사시면 추후에 2분기, 3분기 영업실적 개선세와 함께 주가도 반등할 거다라고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매수가 등등 좀 더 상세한 그 정보를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예,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정도 9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기관이 좀 모아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 이제 20만 주 이상 기관이 박스권 상향 돌파를 위해서 집중 매수를 하면서 지금 10만 5천 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가격대부터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만 원 지지 라인을 뚫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저항 라인으로 보고 선절가는 10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직전에 13만 원부터 하락을 했죠.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1년 정도에 13만 원대를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단기적으로는 13만 원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10만 원을 크게 훼손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중기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주체별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 사실 애플의 주가 하락으로 나스닥 지수가 빠졌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었고요. 특별한 효자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시장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제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화요일 수요일 미국에서 FOMC 정례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일 코스피 약보합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장중에 상승 전환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소폭 다시 하락하면서 197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현물 시장에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금일 보시면 금일날 사실 하악업종의 매도세가 기간에 상당히 쏠리면서 상당히 컸었는데 금일 하악업종 외국인의 매수 15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LG화학이나 금무석유, 호남석유 많이 빠졌던 종목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를 위주로 좀 많이 던지는 모습, 그다음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많이 던지는 모습 외국인이 각각 전기전자 268억, 운수장비 업종 118억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금일 전기전자, 삼성전자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그에 관련 IT주 좀 많이 사면서 전기전자 업종 106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요. 다른 업종은 사실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 반면 화학업종은 많이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더 좀 손절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18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업종 42억, 기계 업종 10억. 결국에 중국 관련주도 개인이 노스컷을 좀 많이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 57억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43억, 유통업 48억, 건설업 17억, 통신업 17억. 좀 골고루 다른 업종은 좀 분포를 보이면서 좀 사는 모습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오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 역시 이제 호재거리가 없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사실 프랑스 지금 올랑드, 사르코지가 이제 연임이 안 되고 올랑드가 이제 될 것으로 거의 예상이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유럽의 어떤 신재정 협약 기금 그게 메르켈 총리 독일이랑 같이 해서 불협화음을 좀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거리가 없으니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 금일 지난주 또 시장이 빠지면서 계속 저가 매수로 나섰지만 역시 시장에서 수익을 못 올리고 있어서 오늘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하면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 500선이 무너지니까 다시 코스닥에선 100억 정도 사는 모습 좀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 전략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아집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래 금액 작지만 87억 전체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 113억 팔고 있는데 거래소 좀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담아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겁은 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 둬야 될까요? 예, 일단은 어쨌든 수급이 최근 시장에서도 수급이 양호한 것들은 흐름이 괜찮았고요. 수급 양호한 것이 결국에는 주가 지금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사기보다는 사실 현금 부유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서도 현물을 꼭 사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수급이 양호한 거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결국엔 또 시가총액 높은 거를 가져와 봤고요. 결국에는 실적과 수급이 같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금일도 기관이 좀 사는 모습, 외국인 모건 스탠리 창구 통해서 사는 모습 좀 보고 있는데 동사 사실 현대차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완성차 어떤 그런 효과가 지금 글로벌 판매 호재에 따라서 매출 신장이 일어나는 이제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K9 신차 어떤 대형 그런 차가 나오면서 세단이 신차 모멘텀 이슈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시장 대비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지금 받쳐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적과 같이 수급이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내년부터는 글로벌 생산성 어떤 개선이 지금 일어나면서 전 세계 판매 전망 상향 조정까지 일어나면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이런 좋은 말까지 계속 컨센서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1선 조정이 한 77,500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조금 플러스 났다가 지금
장중 마이너스를 돌아섰는데요. 21선에서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격 조정 좀 나올 때.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84,600원이었습니다. 사실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가격 정도 한 84,500원대 목표가 일단 두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대응하시면서 73,000원 정도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빠진 가격은 꼭 손절 라인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손절 라인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핫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FOMC에 쏠려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인지 FOMC에 대한 전망 들어봅니다.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4월 전반기 주요 디램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1달러 11센트로 전월 후반 대비 7.7% 올랐습니다. 디램 값은 LPDAI 파산 보호 신청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1위와 2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현대기아차와 주식경제부가 손을 잡고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차량과 IT 융합을 통해 말하는 자동차나 무인 자동차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FOMC가 예정돼 있죠. 과연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 그 힌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버냉키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까요? 전망 짚어주시죠. 네, 경기 부양에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은 FOMC가 4월 24일에서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6월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고 추가 부양책 여부가 있을 것인지입니다. 6월 말까지 두 번의 FOMC가 예정되어 있지만 마지막 FOMC가 6월 19일에서 20일이기 때문에 시기상 4월 FOMC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일부 힌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4월 FOM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및 물가 지표는 부양책 연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제조업과 민간 소비 중심의 회복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준이 정책 변화의 기준으로 삼았던 실업률 7% 그리고 물가 상승이 2% 이상인 상황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중 실업률은 8.2%를 기록했고 2월 핵심 PEE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9%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경제 지표는 6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 장기 국채 매입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연준의 이사들의 구성도 추가 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FOMC 내 10명의 의원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 또는 통화정책 완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된 후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부양책으로는 장기 국채 매입과 같은 일반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보다는 공급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월 FOMC 이전인 4월 FOMC에서 이와 관련된 힌트가 제공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4월 상반기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급등세를 기록했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향후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과 함께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난 1월 DDR3 2기가 디램 가격이 0.88달러로 디램 가격이 4월 상반월에서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디램 익스체인지 기준 4월 상반월 디램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월 1.03달러 대비 약 6%가량 상승한 1.1달러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디램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LPDAI 구조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아이비 브릿지 공개가 29일에서 23일로 당겨짐에 따라 본격적인 2세대 울트라북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 번째 어깨 캐파 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 위험에 기인한 재고 축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4월 하반월의 경우 대기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PC 출하량이 감소하며 디램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연기되었던 울트라북 출시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트 업체들의 재고 축적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됨에 PC 출하량 둔화에 따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엘피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디램 업계의 캐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엘피다 인수는 4월 27일 2차 입찰에 거쳐 5월 지원 기업을 결정할 것입니다. 8월 21일까지 도쿄지방법원에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2차 입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SK 하이닉스, 미국의 투자펀드 TPG 캐피탈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합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론과 나냐, 그리고 하이닉스와 도시바, 그리고 TPG 캐피탈과 호니캐피탈의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 이슈가 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와 도시바의 연합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시바의 1차 제시 금액은 700에서 800억 원 정도로 파악되며 마이크론이 15억 달러가량의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소식이 입찰 전에 보도되었음을 고려할 때 당초부터 단독 입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디램 산업에서 설수한 경험이 있던 도시바로서 단독 입찰을 부담을 느꼈을 것이며 이에 하이닉스와의 연합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인수 여부 역시도 아직은 불확실하나 혹시 연합으로 인수한다고 해도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자금력을 고려시 지분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같이 디램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볼 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좀 눈여겨볼 필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예상대로 올랑드 후보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르코지 후보 당선을 바라는 분위기인데요. 17년 만에 좌파 정권을 이루게 될지 향후 일정과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 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당선을 좀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스페인일수록 시끄럽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관련 지표는 차분합니다. 스페인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지표, 유로달러 베이시스 스왑과 유리보 OIS 스프레드는 안정적입니다. 또 스페인 국채는 프랑스 은행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무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선 총선 일정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사회당 당수인 프랑스와 올랑드가 5월 6일 2차 결선 투표에서 사르코지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전망인데 올랑드는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6일 대선 결선 투표에 이어 6월 10일 총선 1차 투표 그리고 6월 17일 총선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사회당 집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랑스의 국채 금리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2차 LTRO 효과 덕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긴축이 아닌 재정 지출과 ECB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프랑스 대선 후보의 주장은 향후 독일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스페인 국채금리의 안정 여부보다는 프랑스 국채금리 안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랑드가 당선되면 프랑스 에너지 정책에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의 나라입니다. 1963년 첫 상업 원자로 가동 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8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 58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전 세계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랑드 후보는 당선되면 2025년까지 원자로 절반을 폐쇄해 원자력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원자로 하나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길은 금방 진화됐지만 냉각 펌프가 손상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논란은 많습니다.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기요금이 급등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대론자도 있는가 하면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맞붙어 놓는 세력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력 수출이 감소했을 경우 주변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랑드가 당선되고 나면은 원자력 발전과 대체 에너지 이슈가 다시금 제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변화를 가져오긴 힘든 부분이지만 주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눈과 입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원자력을 중지한다는 점 대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프랑스 대선과 또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말하는 자동차가 10년 안에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동차와 IT 융합으로 가능해질 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미래형 자동차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요? 네, 현대차와 지식경제부가 손을 잡고 말하는 차나 이제 무인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과 IT의 융합을 위해서인데요. 현대기아차는 18일 의왕연구소 내 차량 IT 융합 혁신센터에서 차량 IT 융합 성과 발표회와 차량 IT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체결식을 갖고 차량과 IT 융합에 같이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결국 자동차의 미래는 IT에 있다. 우리 2020년까지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IT 융합을 위해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기술은 거의 완벽하다. 그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말하는 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같이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슈화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프라웨어나 디오텍, 브리지텍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시장이 오늘도 역시 조정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좀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에 하락이 많았던 화학업종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조선업종이라든지 또 건설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에서 다시 또 약세를 타면서 거래소는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종목들의 실제 지수는 1800포인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0에서 1850 정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의 상당한 괴리가 있죠, 수치상으로.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장은 지수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모멘텀이라든지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지금 당장은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좀 더 매수를 생각하시는다면 좀 더 뒤로 미뤄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좀 침체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정시 테마라든지 또 최근에 IT 관련 부품주들, 특히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나 컨텐츠 업체들 이런 쪽의 진행이 지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을 포커스를 많이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거래소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 흐름이 강한 주식에 좀 집중을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차후에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거래소 쪽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금요일날 포트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가 실적 악화를 핑계로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석유를 30만 원에서 손절 처리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대응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 관리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했지만은 차후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호남석유 같은 경우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선적으로 수급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타고 크게 밀리긴 했지만은 이미 그런 실적 하락에 대한 부분은 주가의 하락에서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25% 정도 하락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이 개선된다라면은 그리고 상황 자체가 공매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나온다면은 주가는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시장 자체가 시세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좀 피해주고요. 다시 강한 반전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은 뭐 예상대로 아무래도 태양광 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은 진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역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이미 반영이 돼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이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반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22만 원권 전후로 해서 바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이라면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금요일 날 고가를 경신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도리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주가가 하루 반등 나오면은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구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큽니다만은 여전히 반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래도 반전이 안 나온다면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상해 종합지수 2402.817포인트로 0.17%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도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본을 제외한 그 많은 장세가 이제 약보합, 강보합 수준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재에 있어서 가장 관심 가지셔야 할 만한 종목들은 일단은 그 가전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차트가 바닥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증시가 오를 때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스위스 은행이라던가 노무라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등을 비롯한 국제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가 1분기 바닥을 쳤고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회복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가 올해 연간 경제 성장 단계 중 가장 느린 시기이며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경제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연간 경제 성장 속도는 8.4%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었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2012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치를 원래 8.2% 원래 지수에서 이제 8.4%로 상향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기관들마다 이제 중국이 상승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피치 IBCA가 발표한 이제 공고에 따르면 중국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조치는 대형 부동산 기업과 소형 부동산 기업의 양극 분할을 가중시켰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과 매출이 모두 하락을 했고 부동산 개발 기업의 이익률과 현금 흐름 생성 능력 역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요. 일단 작년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서 특히 그 실물 경기 그 부동산 부분에서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증시가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그 유동성으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게 실물 자산의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지수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규제 부분은 완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요.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SBC 플래시 중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11시 반에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치는 48.3이었고 이 수치 자체보다는 이제 5월 1일 그 제조업 PMI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회복 흐름은 이제 5월 1일부터 4일까지 그 발표가 그 PM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들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전화 연결해서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하락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1965포인트입니다. 8.9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0.45%가 하락한 상태, 현재 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거래소보다는 조금은 좋은 상황이다만 여전히 하락세로 다시 하락 반전에 있습니다. 497포인트, 0.08%가 하락한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시장의 상황은 아직까지 대내적인 악재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 장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이 1%에서 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자, 뭐 반도체 가격 등등이 그동안 PC 제조업체에서 그 주도권이 반도체 업계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평이 중평을 이루면서 어떤 시장의 주도권을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이 가져가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그런 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듯합니다. 기아차가 0.63%, 현재차가 0.39%가 하락하면서 완성차 업체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창봉의 가라사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연일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조금 불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수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라 할 수 있는 한 1985포인트까지 이탈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155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정시 한번 미리 보면서 주간 대응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하나 살펴본다 그랬을 때는 역시나 대외적으로 가면 유럽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성공리에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시장 불안감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같은 경우 FOMC죠. 사실 지금 같은 장에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FOMC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기대치는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동결 이후에 버냉키 연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라든지 또 삼성전자, 미국의 애플이 실적 발표 예상되는데 미국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주당 $600 수준에서 약간 혼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에 뉴 아이패드 판매가 어느 정도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4일 정도, 내일 정도 예상되는데 그 자체가 한 수요일 정도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은 1985포인트 이탈했습니다만은 주간 기준으로 1985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 한 4월 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차익을 통한 매도세가 8천억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차익을 통한 매도라는 것은 보통 기계적으로 한 15개 이상의 바스켓 종목이 그대로 매도가 나오는 것인데 그만큼 시장이 약세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고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목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금요일날 실적 쇼크를 받았고 오늘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라든지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상되는데 과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숫자도 중요합니다만은 2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전망을 내놓는지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지가 이번 주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4가지는 크게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상당히 이벤트 데이로 한번 들어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을 쭉 뽑아왔는데 이 코너의 컨셉이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 미리 주간 스케줄을 우리 예상을 해보고 그 전에 물론 종목별다 차별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그런 걸 체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종목의 어떤 변동성에 베팅하는 자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이미 지금 종목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자전거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축전이 열리고 있고요. 한 가지 아이러지한 거는 자전거 관련주에 들어가면 삼천리 자전거나 참좋은 레저나 이런 종목이 자전거 관련주인데 오히려 빅텍이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빅텍. 우리가 보통 전쟁 관련주를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빅텍이 갖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 바이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새 서울시에서 공공부문 무슨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하고 있죠. 교통카드처럼 자전거 갖다 대고 대여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빅텍이 수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빅텍의 강세는 전쟁 관련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자전거 관련주로 움직였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11시에 직영부에서 정부 히토류 확보 방안 모색이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 같은 거는 중국 애들이 한 90%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사실 좀 움직이긴 하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좀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쌍용 머티리얼, 3노드 디지털, 해인, 폴리비전 이런 종목이 있는데 뭐 대장으로 봤을 때는 쌍용 머티리얼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섹터는 테마성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급등위에 좀 조정주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대권 주자들의 어떤 스케줄에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릉을 방문하네요. 강릉인데 어디를 가냐면은 노인종합복지관을 갑니다. 아마 지금 가고 있겠죠. 그래서 대선 관련 테마주 오늘 많이 박근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뭐 노인복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복지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모나리자 이런 종목도 노인복지가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장애인 차량할 수 있는 뭐 오텍 같은 종목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여하튼 정치 대권 후보들의 정치 행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뭐가 움직일까 제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글쎄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큰 일정이 복지부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가 출범되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그럼 번뜩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관련주가 되겠죠.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 잠깐 반등하다가 밀린 흐름 보였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메디포스트라든지 차바이오엔, RN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어느 움직일 수 있는지 내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시장이 워낙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런 스케줄이 나와도 움직이는 게 조금 둔합니다만은 그 단발성 테마를 노린다는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실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급등했던 소리바다가 지금 현재 2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죠. 액면 병합입니다. 기존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을 올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이 있고 병합이 있는데 분할은 원래 증시의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을 보강하는 차원이 있고요. 근데 액면 병합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증시 악재입니다. 하지만은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100원짜리, 액면가 100원짜리가 500원 전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싸구려 주식에 대한 이미지를 좀 탈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물론 뭐 소리바다가 최근에 어떤 이슈성 때문에 급등한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액면 병합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는 그 국내 실적이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내일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실적 발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에도 조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2분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그나마 한 6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실적은 얼마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어떨 거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수요일 정도 가게 되면은 글쎄요. 또 우리 투자가분들이 구미를 당길 만한 종목이 있네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북한 이슈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화두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인민군 창성 80주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북한이 다시 전쟁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미사일 또 움직이는 것도 가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을 체크해 주실 것 같고 역시나 대선 테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씨가 충청도를 방문합니다. 참 이거 제가 어디까지 다니는지 스케줄 다 조정해서 뽑아왔는데 충청도를 간다고 합니다. 충청도는 왜 갈까요? 그럼 바로 세종시 관련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뭐 세종시 관련주라 그러면은 대부분 정시에서 세종시 인근에 부동산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프롬파스타, 뭐 영보화학, 대주산업, UID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상당히 뭐 단발성을 거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실적 발표, LG전자가 발표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넘어가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현대차 실적 발표죠. 실제적으로 크게 국내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차피 적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분기부터는 또 2천억 정도 흑자 전환 이야기 조금 나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 문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과연 지금같이 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고 그것이 증시에 어떤 버팀목을 작용해 줄지가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를 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또 그 26일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씨가 오늘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GTX 관련주. 사실 이건 두 가지 스케줄이 겹쳤죠. 한 가지는 오늘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금 대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GTX, 수도권 광역철도 관련주들이 벌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광역철도 관련주라 그러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죠? 오늘 오르고 있는 특수건설이라든지 동아지질, 대오AL 이런 종목들이 GTX, 수도권 광역철도 관련주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김문수 씨가 어느 정도 지금 대권에 도전한 것도 있고 일단 목요일 날 또 박근혜가 그쪽 경기 인천을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이제 넘어가면요.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참 많이도 다니네요. 이번에는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방문합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 중국 팔도를 되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과 투자하는 관점에서 가는 곳마다 테마주 엮인 종목들은 보셔야겠죠. 그날 부산 경남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공항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공항 관련주 상당히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알맹이는 없고 주가는 움직입니다만은 뭐 영화금속, 영진인프라, 영흥철강, 세우글로벌 이런 종목들 금요일날 한번 반짝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입니다. 27일 금요일이 아마 국내 증시의 어떤 변곡점이 아닌 디데이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물론 지난 4월 6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장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더 2분기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주는지, 그리고 시장은 5월 달에 예상되어 있는 갤럭시 3에 대한 기대감을 삼성전자에 조금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27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상당히 주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상당히 그 전날 발표했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시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유주들이 상당히 삼성토탈이라든지 관련해서 조금 지지부진한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약간은 4, 4분기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인데 과연 27일 날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에 의해 어느 정도 정유주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케줄 쭉 보셨겠지만은 굵직굵직하게는 국내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 그리고 코스닥 테마주로 봤을 때는 대권 주자들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종목이 좀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만약에 그동안 약세를 보인 종목인 상황에서 저점 매수가 조금 매도세가 둔화된다 했을 때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권 주자들의 대선 행보 때문에 주가가 단기 급등락을 보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신공항 관련주라든지 GTX 관련주라든지 노인복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단발성입니다. 단발성이기 때문에 혹시 물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타이밍을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보시고요. 단기로 바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도 항상 이벤트가 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로 이틀 정도 반영한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선취 매우 단기 차익 실현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하창봉의 가라사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 30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11시부터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양쪽 모두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또 조금 좁혀지고 있는 반가운 모습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자, 내일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